법률이 이렇게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조합들이 전자투표를 왜 사용하려고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. 혹시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전자투표의 장점 이런 거다. 혹시 이런 게 있으실까요? 일단 현장에 안 가도 집에서 편리하게 본인 인증을 확실하게 해서 이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. 막 복잡하게 인간 발급하고 뭐 해서 막 대리인 보내고 이러지 않아도 이제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, 그다음에 이제 빠른 의사 결집이 필요하신 이제 우리 조합원님들께서는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빠르게 전달해서 그 의사를 결집해서 그 결집된 그 의사가 누가 봐도 유효하다는 그런 인증하에 찬성 몇 프로 뭐 이렇게 공시할 수 있을까,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데 거기에 가장 좋은 것이 사실은 전자투표라는 거죠. 1000명 이상의 모두의 의사를 가장 빠르게 결집할 수 있는, 확인할 수 있는 방법. 그러면 방법인 거죠. 시간이 확 줄어들겠네요. 시간 비용 정말 확 줄어들죠. 맞아요. 네. 제가 알기로는 한 90% 이상으로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네, 그렇죠. 전자투표도 잘 진행되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에는 정착돼서 사회적으로 총회에서는 꼭 쓰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추가적으로 전자투표가 오히려 더 투명하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.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? 뭐 그동안 그런 투표와 관련한 문제는 비단 이제 이거 아니어도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선거, 네. 선거에서도 뭐 많은 문제들이 있었듯이 거긴들 뭐 이제 이런 문제가 없었겠습니까? 이제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도 지금 상당히 선진국이고 이제 그런 약간 말도 안 되는 일들은 사실은 좀 극복이 됐다고 해도 정확성을 기하려고 치면 아무래도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대리인 문제나 이제 뭐 투표 의사의 뭐 번복 철회 문제나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유효성 문제는 언제나 돼도 되죠. 네. 지금 현재 전자서명법이랑 전자문서법에 있는 내용들, 그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. 어떤 기관들을 통해서 인증을 받으면 공식적으로 전자문서로 인증이 되는지 그런 기관들이 있다고 들었는데, 일단 제가 알기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관련된 업무들을 주관을 하고 있어요. 네. 근데 이것들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관련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, 거기서 이제 여러 개 기관들, 그러니까 뭐 KT나 이제 뭐 SK, 뭐 카카오페이, 뭐 토스 이런 사 기업체들한테 이제 전자문서 중개업자라는 이름으로 해서 실무를 보게 해 두었죠. 공인 기관으로 지정한 거죠. 그래서 이제 이런 22개의 사 기업들이 그 전자문서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대신 처리를 해주는 공인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. 그리고 이 문서들이 공인전자문서센터, 이제 우리나라에 5군데 있는 업체, 뭐 예를 들면 하나TI나 뭐 KT 같은 곳에서 보관을 하는데, 이제 이 보관이 정상적으로 되어야만 이제 위조 변조가 불가능하다. 그래서 이 두 가지 증명서 같이 발행이 되어야만 그 법적으로 완벽한 전자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.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소송을 하면서 이제 방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자투표에 있어서의 법률적인 문제를 뚫고 들어가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과연 이 전자투표의 인증이나 본인 이제 그런 본인 확인 작업에 있어서 기술적 측면에서 담보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, 이제 그 전자서명법이나 이제 관련법을 봤을 때는 법이 약간 모호해서 과연 이 업체가 이것을 준수해서 했을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사실은 늘 있었고, 그 업체로부터 이제 받아본 결과물들이나 상대방 그런 업체를 이제 탄핵할 때 그 나와 있는 그런 문건들을 봤을 때 이거 갖고 우리가 정말 100%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항상 이제 고민되는 지점이었는데,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학기술 그리고 인터넷진흥원 이제 거기서 전자문서 중개업자라고 해서 이제 몇 개의 업체가 있고 거기서 담보가 된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제가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유익 있게 보고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수행하는 업체가 가장 공신력이 있고 믿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소송에서도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것을 내가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자문하고 있는 업체 조합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이제 내가 좀 쉽게 얘기를 해줘서 판사님한테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들을 법률적 측면하고 결합을 해서 좀 더 이제 얘기를 해서 기술적 측면에서도 이제 극복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아무래도 그 법에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기관들을 이용하는 업체를 이용하시는 게 나중에 이제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
이제 보완이 가능하고 이제 증거 자료로서 제출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렇죠. 전자문서센터나 전자중개자란 이 공인기관에서 보증이 된 업체를 사용해야 이제 나중에 법적 분쟁을 갔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. 약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렇죠.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것이 소송에서도 이제 잘 방어를 할 수 있고 시비 없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 총회입니까? 예, 그 맞아요. 총회가 잘 끝나는 이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전자투표 관련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세경 변호사님께서 받고 있는 사건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. 비밀로 하고 있었던 거. 근데 저희한테도 그 한 번도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.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비밀로 했던 거 하나만 한번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근데 아직 진행 중이기도 하고 네. 그다음에 아직 정립돼 있는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좀 사실 매우 조심스러운데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 해왔던 얘기가 거의 그대로 소송에도 녹아 있어가지고 일단은 이번 총회 전자투표로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률적 측면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본인 확인한 거, 그런 식으로 대리인 쓴 거, 이제 그런 식으로 인증한 거, 그거 믿을 수 있느냐. 그다음 두 번째는 기술적 측면에서 지금 제출된 서류 그것만으로 아까 말했던 우리 전자문서 중개업자 정도에 준하는 이제 그런 담보를 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도장 찍은 그런 문서냐. 이제 이런 두 가지가 쟁점이 되는 거죠. 네. 그 결국에는 중개업자 사용했느냐, 제대로 보관이 되어 있느냐 이 문제로 귀결이 되겠네요. 사실은 변호사가 이 지점을 명쾌하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네. 그 소송은 이기는 거죠. 네. 맞죠, 맞죠. 네, 네. 이걸 아는 변호사랑 모르는 변호사랑 차이가 크겠네요. 현재 국내에서는 거의 모른다고 보시면 됩니다. 판사님도 모르십니다. 아무래도 이제 그 전자투표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판사분들도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. 네. 변호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리고 조합원 분들은 이제 좋다고 쓰긴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돼서 이제 가보면은 그 사람들한테 전자투표가 뭔지 기술적으로 어떻게 좋은 장점이지 막 이런 거 설명하다 보면은 막 골치 아프실 것 같아요 변호사님도. 전세경 변호사님이 전자투표 1위 변호사인데 이제 계속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실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계속 언급됐던 전자문서센터나 이런 걸 통하지 않은 업체들은 결국은 이제 합법적인 전자투표가 아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저랑 붙으면 저한테는 다 깨지는 거죠. 그럼요. 네. 자신감 네. 매력있습니다.